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로 건설사를 어떻게 살릴지 논의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태영건설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호소하기 전까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건설 노동자들이 국회로 와 상황을 말씀드리고 태영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건설사의 존폐만이 아니라 임금을 떼인 노동자들의 삶에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영건설 관련 논의에 응당, 체불임금 문제도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두 분의 발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박철민 팀장님 그리고 공문배 팀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은 뒤쪽에 보도자료 출력해서 뽑아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먼저 박철민 팀장님 발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상봉동의 청년주택 태영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철근 노동자 박철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유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명 저희는 스매길이라고 부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스매길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 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된 지 오래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 정산일이 월 말일 경우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일한 대가를 그 달에 받는 것이 보편적인데 유독 건설 현장만 12월 중하순이나 그 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자본 국가 권력에 의해 임금 체불이 묵인되고 관행화된 것입니다. 원인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관행이 임금 체불을 낳고 있습니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원도급자 태영건설로부터 하도급자 불조 전문 건설업체에게 채무이행의 대가로 지급되고 하도급자는 자재나 장비업자에게 자재 및 장비대금, 노동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원도급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있는데 태영건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도급자의 문제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하에 혹한게 죽도록 일만한 건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원도급자의 경영상태 문제로 인해 공사대급 지급, 지연 혹은 어음이 남발되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이 개정되길 촉구합니다. 10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관행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지난 12월 18일 태영건설이 갚아야 할 채권 금액 400억 원에 대한 만기일을 12월 28일로 열흘 연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장을 해줬나 봤더니 12월 26일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공포 시행되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열흘 연장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되었지만 작년 2023년 10월 15일에 사라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12월 26일에 국회에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은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태영건설을 위해 법 하나가 부활되었다고 보입니다.
태형건설이 정상적인 워크아웃이 들어갈 수 있게 여건 야건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과 은행, 증권사가 힘을 모았다고 보여집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에 가진 관심만큼 태형건설에서 이 추운 한겨울에 서럽게 일하다가 임금대업 제때 받지 못한 저희 건설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저는 상봉동 청년주택 태형건설 현장 노동자 김문배입니다. 태형건설 현장 대부분 현재 2달치 이상 급여가 체불되어 참 힘들고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정이 있고 은행의 담보를 전세 월세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태반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소고기도 등급이 있고 물건에도 등급이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에겐 신용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쥐꼬리만한 돈 대출을 받으려 해도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최근 임금 체불이라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몇 달을 일해도 다시 몇 달을 실업자로 진행할지 모르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일도 힘들지만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삶이 정말 막막하고 힘듭니다. 저희들에게 임금 체불은 가정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 주장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한다는 뉴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곧 죽음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장이 임금 체불이 되면 온 가족이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합니다. 한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밝게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11월, 12월 달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손가락이 깨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일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저희가 얼마나 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내야 할 세금 다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도록 일한 자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태형건설이 임금 체불 문제를 갖고 주판안을 튕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은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태형건설에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임금 체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제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 노동자들은 기댈 곳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